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제갈공명의 출사표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사표라는 것은 신하가 출정하기 전에 왕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말합니다. 제갈공명이 유비 사후에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한 왕실의 재부흥을 위해 북쪽의 위나라를 치러가면서 유비의 아들인 유선에게 올리는 글이에요. 이 글의 내용은 대략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유비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유선을 향한 당부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유창하고 뜻이 간절해서 역대 산문 가운데 명문으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굳이 꼽자면 제갈공명이 이 출사표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시점은요, 제갈공명은 이미 이 대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나는 전쟁이지요. 촉한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 해도 위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에 불과한 그런 상태에서 번번이 자기를 태클하던 그 장비도 죽고, 그리고 듬직했던 관우장군도 죽었고, 죽여야만 할 그 철천지 원수인 조조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유비도 죽은 상태고, 언제나 청춘 같았던 막내 조자룡도 수염이 허연 노장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조자룡도 이제 1년 반 지나면 죽게 돼요. 그 젊은 날에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린 유선 황제에게 그 궁정의 맡기고 마지막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면서도 떠나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보통의 모든 그 기대를 안고 떠나는 전쟁과는 다르지요. 다만 군주인 유비와의 의리, 그리고 군신 간의 정을 위해서 자기 생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죠. 이 출사표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젊은 날의 영웅들이 하나씩 다 가버리고 이제 혼자 남아 마지막 자신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떠나는 그 심정을 이 문장 안에 구구절절히 녹아냈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인들에게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출사표를 읽어보신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문장 읽어가며 진행하겠습니다. 문장이 좀 긴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많이 뺐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문장 들어가죠. 첫 번째 구예요. 신, 양, 언. 신, 제갈량이죠. 신, 제갈량이 말씀 올립니다. 선제, 창업, 미반. 선제라면 유비를 말하죠. 유비가 형주의 기소권을 두고 관우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오나라의 손권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릉전투에서 오나라의 육손 장군이 이끄는 화공법에 걸려서 참패하고 퇴각했지만 결국 백제성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선제는 한나라 왕실의 부흥을 꿈꾸었지만 그 창업을 이룬 지 반도 완성하지 못한 채 중도 붕조, 중도에서 붕어하시니 황제의 죽음을 붕어라고 하죠. 붕조 같은 뜻입니다. 무너질 붕자, 죽을 조자예요. 중도에 돌아가시니 금, 천하 3분, 익주, 피폐. 지금 천하는 위촉, 오, 삼국으로 나누어지고 익주는 오랜 전쟁으로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피곤할 피자, 낡을 패자죠. 이것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3분이죠. 조조가 이끌었던 위나라, 그리고 손건이 이끌었던 그 오나라, 그리고 유비가 이끌었던 촉나라 해서 위촉오인데 이 다투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하죠. 이 삼국의 국력은 동등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조조의 나라 위의 국력이 압도적이어서 제갈공명이 오와 초를 연합해서 위나라를 견제해서 삼국의 정립을 이루어냈다고 하죠. 그때 유비가 차지하고 있는 촉당이 있던 곳이 익주였습니다. 익주는 후한의 14개 중에 하나인데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대패하자 유비는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이때 형주에서 온 제갈량 군사와 함께 익주를 탈환하게 되죠. 그래서 유비는 이 익주를 차지하고 촉을 건국한 거예요. 익주는 파군과 촉군으로 나뉘어져서 양천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후 송대에 4개로 다시 세분돼서 사천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사천요리, 사천성 하죠. 예, 그렇게 사천으로 나뉘게 돼요. 어쨌든 이 익주와 그 형주를 차지한 유비는 스스로 이때부터 황제를 칭하고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합니다. 유비 사후 한촉의 실권은 모두 제갈량이 지게 됩니다. 그 제갈량은 이 협소한 익주의 운관 상태에서 출사표를 낸 이후 5차례 위나라를 공격하는데 차성, 위급, 존망지, 취하. 차, 이때는 성, 참으로 위급, 존망,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위급한 때입니다. 네, 추자는 1년 동안에 열매를 맺는 1년을 상징하는 해추의 의미가 있죠.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아주 위급한 때이지만 그러나 연, 시위지신, 불해어내 그러나 모실시 호위할 위해서요. 모시고 호위하는 신하들이 불해어내 국내에서 게으르지 않고 또 충지지사 뜻이 충성스러운 선비는 망신어외자입니다. 그죠? 망과 망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어외 바깥에서 변방이나 국외에서 자신의 그 사사로움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와 공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니 그런 모든 시위지신이나 충지지사는 개, 추, 선제지, 수우. 개, 아마도 추, 선제, 유비의 수우, 특별한 대우를 추 생각하면서 욕보지 폐하야. 욕보. 폐하에게 그 특별한 대우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여기서 폐하는 유비의 아들 유선이죠. 그 유비는 제갈량에게 고명, 그 임종의 말을 하기를 내 자식놈이 보좌할 만하면 그를 돕되 만약에 부실하다면 그대가 직접 황제가 돼서 다스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온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고 대답을 하죠. 유선이라고 한다면 진서예요. 그 제나라 환공 다음 가는 현명한 군주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초기에서는 유선은 총명하고 사리의 밝은 왕이다 라고 해서 중국 역사에서 제나라 환공만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제나라 환공도 만약에 관중 같은 훌륭한 신하가 없다면 절대 명군일 수가 없다. 즉 현명한 승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는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지만 환관에 미혹되면 어리석은 군주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유선은요, 그 제갈공명의 뜻을 잘 따랐지만 제갈량이 죽고 그리고 그를 보좌하던 동윤이 죽자 환관인 황충에게 끌려다니다 결국 촉한을 위나라에게 넘겨주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선은 삼국지연의에서는 좀 아둔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유선은 41년 동안이나 황위를 지켜냈습니다. 일국의 천자로서 정치적 재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성의, 개장, 성청. 성, 참으로, 의, 마땅하다. 예, 개장, 10개, 클 장이에요. 성청은 임금이 신하들의 충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존칭으로
한 말입니다. 폐하께서는 진심으로 마땅히 성청을 크게 여시어서 광선제 유덕, 선제의 유덕을 밝히시고 회홍지사지 기, 뜻 있는 선비들의 기운을 넓을 회, 클홍 해서요. 네, 넓고 크게 해 주셔야 마땅하고, 여기서는 의, 뭐뭐 해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불의, 뭐뭐뭐 해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의 문장 구조예요. 불의 망자 비박, 인유실의, 망자 비박, 망자 함부로 스스로, 비박, 비박은 열불 비자, 열불 박자 해서요. 함부로 스스로를 모자라다고 여기다. 유선은요, 어렸을 때 유비가 그 유선 때문에 장군을 놓칠 뻔했다 해서 집어 던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좀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서 망자 비박하면은 함부로 자신을 모자라다고 생각하면서 인유실의, 뜻을 해치는 말들을 끌어다가 비유함으로써 이색 충간지로야, 충성스러운 간언의 길을 막아서는 불의 아니 되옵니다. 궁중 부중 구위 일체, 궁중이나 관하는 구 모두 위일체 하나가 되어서 척제장부 불의 이동, 척 옳을 척, 죄죄 착할장 나쁠부 해서요. 척장죄부입니다. 공훈이 있는 사람은 척 올려주고, 예, 승진시켜주고, 죄비, 죄지은 자는 벌을 줌으로써 불의 이동, 예, 법 적용을 다르게 해서는 불의,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공훈이 있는 사람은 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입니다. 제갈공명의 사상은요, 법가와 육아를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그 법가의 장점, 그리고 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육아의 장점을 모두 살렸다고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행위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적용시켰다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약유 작간 범과 급 위 충선자, 약 만약에 간악한 짓을 하거나 범과, 이 과자는 법과자예요. 법을 어긴 자, 급, 그리고 위충선자, 충성스럽게 선행을 하는 자가 약유, 만약에 있다면 의부 유사 논기 형상, 의 마땅히 유사 소속 관하 혹은 담당 벼슬아치들에게 맡겨서 논기 형상, 그 형벌과 상을 논함으로써 논함으로써 폐하 평명지 리, 예. 폐하의 평명, 공평하고 밝은 리, 이치를 밝히셔야 마땅하고, 불의 편사 사내외 이법야, 편사 사사로움에 치우쳐서 내외로 하여금 이법 법을 다르게 해서는 불의, 마땅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호의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엄한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예, 이 문장부터는 제갈공명이 자기가 북벌을 한 사이에 그 비어있는 궁중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충신들을 유선에게 천거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들을 믿고 그들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시중, 시랑, 곽유지, 비의, 동윤 등. 시중, 시랑은 중앙의 일을 관리하는 벼슬명이에요. 시중이거나 시랑인 곽유지와 비의와 동윤 등
이 곽유진은요, 성격이 온화하고 좀 순종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량이 남달라서 당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선 때에 시중을 지냈는데 비의와 동윤과 함께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할 때 제갈량이 유선에게 천거해서 제갈량의 빈자리를 채우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의는 내정면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제갈량이 죽은 뒤에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황간인 황호와 결탁한 강유를 억제하면서 촉을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회석상에서 자객에게 암살됐다고 하고요. 동윤도 제갈량이 북벌할 때 그의 성품이 공정하고 명석한 것을 알고서 유선에게 추천해서 궁중의 일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후주인 유선의 과실을 직관해서 유선이 좀 항상 꺼려했고 황간인 황호도 동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차악의 양실, 지려, 충순. 차악의 이들 모두 양실, 좋을 양자고 열매실자죠. 어질고 신실하며 지려, 뜻과 생각이 충순, 충성스럽고 순수합니다. 시이, 선제, 간발, 이, 유폐하. 시이, 그래서 선제, 유비께서는 간발, 골라서 뽑으셔서 이, 유폐하, 폐하께 남기셨습니다. 예, 선제는 이제 앞선자고 이 유비를 윗대라서 선제라 하고 그의 아들 유선을 뒤후자 주인주자에서 후주라고 합니다. 유비가 선제께서 간발, 이게 주간간자인데요. 구분하다 혹은 검열하다, 조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검열해서 조사해서 발 뽑아서 유폐하, 폐하에게 남기셨습니다. 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서 폐하께 남기신 사람들입니다. 5. 2위 궁중지사 사모대소. 5. 어리석은 제가 생각컨대. 5는 이제 어리석을 우자인데 자기의 겸칭입니다. 제가예요. 어리석은 제가, 그죠? 제가 2위 생각컨대 궁중지사, 궁중의 일은 사모대소,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실이자지 연호 시행, 실 모두 그들 3명에게 물으신 연후에 시행하신다면 필능 비보 권루 유소 광익. 필 반드시 권루, 권 빠질 걸 셀루예요. 그래서 빠지고 새는 것들을 비보, 도울 비자고 보충할 보자죠. 돕거나 보충한다면 유소 광익, 넓게 이로운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간을 말하고요. 이제는 무간을 말합니다. 장군 향총, 성행 숙균, 효창 군사, 장군 향총. 향총 장군은 성, 품성이 숙, 맑고 행동이 균, 공정하며 효창 군사, 군사의 일은 효창, 새벽 효자인데 밝다. 이 창자는 막힘없이 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효창하면은 뭔가에 환히 터졌다. 그러니까 정통했다예요. 군사의 일이라면 어떤 일도 다 아는 정통한 그런 의미입니다. 시용 어석일. 옛날에 시험 삼아 쓰시고는 선제 칭지. 선제께서 그를 칭찬하여 유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이 중의 거총 위도. 시이 그래서 중의 많은 군신들이 논의해서 거총 향총을 천거하여 위독 중부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향총은요, 촉한의 정치가였던 향랑의 조카랍니다. 유비가 오나라 육손 장군에게 화공법으로 참패를 당했을 때
오직 이 향총의 부대에만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비가 이 향총을 유능하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이 즉위한 후에 이 향총을 도정후로 봉했고 나중에 중부독으로 추천해서 국내에서 숙직하며 지키는 군사들을 관장했다고 합니다. 2위 어리석은 제가 생각컨대 궁중지사 사모대소 궁중의 일은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실이자지 모두 그들에게 자문하신다면 필능 사행진 화목 우열득소 필능 필 반드시 능 뭐뭐 할 수 있다죠. 사 행진 화목 행진 행자는 나아갈 행자고 진은 군대 진치다는 거죠. 행진을 하거나 혹은 주둔하거나 하는 군대의 제반 모든 일에 있어서 화목하게 사하고 우열득소 그 공에 따라서 그 공의 우열에 따라서 득소 득소는 득기소라고 해서요. 그 각각의 그 맞는 자리를 얻게 하다. 그러니까 그 공운에 따라서 그 우열에 따라서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키거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친현신 원소인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 차 이것은 선한 소위 흥융야 선한 전한이 흥하고 융성했었던 까닭이고 선한 전한이라고 하죠. 한고조 유방이 진나라를 붕괴시킨 후 항우를 쓰러뜨리고 장안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기원전 202년부터 왕망에게 찬탈된 기원 후 8년까지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 이것이 전한이 흥하고 융성했던 소위 이유이고 친소인 원현신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 차 이것은 후한 소위 경퇴야 후한이 경퇴 기울 경자 무너질 태자에서 나라가 기울고 무너졌던 이유입니다. 후한이라면 25년 그 광무제가 왕망에게 빼앗긴 한나라를 다시 찾아서 새로 한왕실을 세우죠. 그때부터 위에 그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망한 때까지의 나라를 후한이라고 하죠. 이렇게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한 것 이것이 후한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다음 문장은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함으로써 나라가 망한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제 제시 매 여신 논차사 선제 제시 선제가 살아계실 때 매번 여신 여자는 함께 여자죠. 신하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제갈량과 함께 논차사 그 후한이 망한 이 일을 논하시면서 미상불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예요. 탄식통한 탄식하면서 통한에 그 울부짖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환영야 현재와 영제 때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통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와 영제 때의 당고의 화라고 해서요. 황제들이 환관에 휩쓸려서 사대부들을 대거 벼슬에 못 나오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황제는요. 후한 11대 황제인데요. 후한 중기 때에는요. 그 황제들이 그 일찍 단명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해서 어린 황제들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수렴청정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외척의 권세가 세져졌죠. 그러다 보니 황제들이 외척의 세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인 환관들의 힘을 빌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 환관들과 이 외척들 간의 권력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때 이 환관들이 이 황제의 힘을 빌어서 청류파라고 자칭하는 외척들, 사대부들을
종신토록 벼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당고의 화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 당자는 이제 당인당자고, 이 고자는 가둘고자해서요. 중국 후한 때 이 환제하고 그다음에 이 영제 때에 그 환관들이 득세하면서 반대파들이었던 그 학자들을 벼슬길을 막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환제를 이어서 영제 때에는 크고 작은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급기야고 황건의 난이 일어나면서 군웅 활거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삼국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유비가 살아있을 때 탄식하면서 황제가 그 환관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신하들을 믿고 따라달라는 당부의 말을 합니다. 시중 상서 장사 참군 차실 정량 사절지 신. 시중 상서 장사 참군, 벼슬명이에요. 이 국정에 관한 모든 일을 맡는 시중과 천자와 신하 간에 왕래하는 문서를 담당하는 상서, 그다음에 장사,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거나 국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중에 그 우두머리, 참군, 그 군사에 관한 모든 일을 보좌하거나 계획 지도하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참군들, 이들은 그 제갈공명이 유비와 같이 겪으면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심어놓았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차실, 정량, 사절지, 신. 차실, 이들 모두 정량, 사절지, 신이다. 해서요. 정량, 고들 정자, 맑을 양자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도 바르고 아주 성심이 있는 사절,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는 신하들이니 원폐하, 친지, 신지. 원컨대 폐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믿으신다면 즉 한실지융 가계일이 돼야. 한실지융, 한나라 궁실의 융성은 계일, 날짜를 세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야. 자기가 참고한 시중상서들, 장사 참관들, 이 모두들 정량사절의 신하들이니 이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믿어주신다면 절대 다시는 환제나 영제가 겪었던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후한이 환관에게 휘둘러서 망했던 그런 절차를 밟지 마르소서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본 포의 궁경 어남양. 신본 신하, 저는 본래 포의 벼슬 없는 사람으로서 포의, 포자는 배포자로서 벼슬 없는 그 일반 백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미천한 사람으로서 유선에 비해서 신분이 낮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궁경, 몸궁자고 밭갈 경자죠. 몸소 밭을 갈았다. 어디서? 남양에서죠. 남양에서 몸소 밭을 갈며, 제갈량은요, 자는 공명이고, 호는 와룡입니다. 181년에 낭야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비교적 하급직을 지냈는데, 그 제갈량이 어렸을 때 일찍 별세하셨고, 그리고 이 남양은요, 융중에서 난리가 났을 때, 남양에 와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직접 밭을 갈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 누워있는 용이라는 와룡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그때 자신의 그 성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전성명 난세. 난세에 구차하게 성명을 보존하며 불구문달 제후. 제후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 문자는 귀로 들리는 소문을 말하고요. 요 달자는 모습이 나타나는 달자예요. 그래서 제후들에게 소문을 들리게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벼슬이나 그 영자를 구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제후에게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밭 깔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제 불이신비비, 선제께서는 불이 신비비, 신하를 천하다고 불이 여기지 않으시고
한자의 단어는 항상 이 음양의 성격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 요 앞에 비자는 신분이 낮은 것이고 이 비자는 그 행동, 성품이나 행동이 천한 것을 말해요. 신하의 천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외자 왕굴, 외람되게, 외람될 외자는 이제 좀 천재의 그 높으신 것에 비해서 좀 지나치다 싶게 자 스스로 왕굴, 구필왕, 구필굴, 몸을 굽히시고서 삼고 신어 초려지중 세 번이나 신의 오두막집을 찾으시어 자신 이 당세지사 신하에게 저에게 당대의 일을 물으시니 여기서 나오는 말이 삼고초려지요. 그때까지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만났지만 한나라 왕실의 부흥을 위해서 계책을 세워줄 군사를 찾아 헤맸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제갈량은요, 몸집이 우람하고 기계도 비범했고 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률에도 정통해서 그 자신이 지은 그 양보음이라는 시를 읊으면서 자신을 제나라 관중이나 낙의 장군에 비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비웃긴 했지만 그 중에 서원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갈량의 재주를 알아보고서 유비에게 추천을 했다고도 하고, 또 사마휘라고 하는 은사가 숨어 사는 사람이죠. 은사가 와룡이나 봉추 둘 중에 한 사람을 군사로 써라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제 삼고초려의 예를 행하면서 제갈량을 임용하게 되죠. 이 삼고초려의 예는 그 주나라의 그 주공 있죠. 주공단이 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은사가 찾아오면은 먹던 밥을 뱉고 그리고 감고 있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갔다는 토포 악발의 고사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정도로 유비가 제갈량을 임명하기 위해서 극진히 영접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런 유비를 거절할 수 없었다입니다. 유시감격, 이것으로 감격하여 수허 선제 이 구치, 수 마침내 허락하였다. 무엇을? 선제에게 이 구치, 구치는요, 구자는 말몰 구자고 치는 말 달릴 치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몰아 달리다. 그러니까 뭐 죽으라고 힘을 다해서 모실 것을 선제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견마지로라는 말 있죠.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도 충성에 바치겠다고 하는 말처럼 이 구치는 남의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할 때 씁니다. 이때 제갈량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후치 경복, 후에 치 놓여졌다죠. 경복, 기울경, 뒤집어질 복 해서 나라가 기울여지고 넘어지려고 하니 수임어 패군지제, 복명어 위난지간 해서요. 수임, 임무를 받고, 복명, 명을 받들어예요. 패군지제, 제자는 사이제자고 요 간자도 사이간자죠. 수임어 패군지제, 패전의 틈에서 임무를 맡고 복명어 위난지간, 위험하고 어려운 사이에 명을 받은 지 일에 26일년의 1회로 20하고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7살 때 유비를 만나서 21년이 됐으니 48살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21년간 이 유비를 향한 충성을 바치게 되죠. 그렇게 제갈량은 유비를 만난 이래로 위촉 3국을 정립시키고 유비 사후에 5차례 위나라를 공격하다가 오장원 전투에서 사마중달이 이끄는 위나라에 패전하면서 병사하게 됩니다. 선제, 지신, 근신. 선제께서는 신하가, 제가 근신, 삼가하고 신중하다는 것을 아셨기 고 때문에 임붕, 임종을 맞으시어
기신이 대사야. 예, 기 맡길 기자죠. 무엇을? 대사. 큰 일을 신하에게 저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큰 일이라면 한나라 부흥이죠. 수명 이래 숙야 우탄. 수명, 명을 받은 이래로 숙야. 이를쑥 저녁 야자죠. 예. 새벽 일찍 밤늦게까지 밤낮으로 우탄, 근심하고 탄식하며 공, 탁부, 불효, 이상 선제지명. 공, 두려워했다, 걱정하였다. 무엇을? 탁부, 부탁이에요. 부탁받은 것이 불효,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상, 선제지명. 선제의 밝은 유업에 누를 끼칠까? 공, 두려웠습니다. 예, 이 효자는 갑골문에 보면은 이 효자의 왼쪽이요, 그 화살 시자고 오른쪽이 칠복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화살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를 아주 똑같게 해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탁받은 것을 똑같이 다 해내지 못함으로써 선제의 밝은 유업에 누를 끼치게 될까, 해를 끼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고 5월 도노 신입 불모. 고 그러므로 5월에 도노 건널도 노수 노자예요. 노수를 건너 심입 불모. 불모의 땅 남만으로 심입 깊이 들어가 지금 남방 이정 남쪽 지방은 이미 평정되었고, 여기서요 이 남방은 남만인데요. 제갈공명은 북쪽의 위나라를 정벌하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촉한의 그 밑에 있는 그 남만 지역을 먼저 평정해야 했습니다. 해서 그 남만을 찾으러 가려면 노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수를 건너서 그 남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불모지라고 했던 것은요, 이 노수는 운남성에 있는 금사강인데요. 두 봉우리 사이에 흘렀는데 그 봉우리가 그 살기가 있어서 음력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그 독기로 인해서 전염병이 많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쳐들어가면 전쟁도 하기 전에 태반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이 노도를 건너서 그 불모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이 남방을 평정했다입니다. 요때 그 유명한 칠종칠금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남만에 맹획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줌으로써 민심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소설 삼국지연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그 대단한 전략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을 높이 칭송하는 것은 그 유가적인 인의 정치를 했다는 것, 민심을 사로잡은 일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쪽을 일단 평정시키고 이제 위나라를 치러 북벌을 하러 가죠. 병갑 이족, 병기와 갑옷은 이미 풍족하니 당, 장솔 3군, 당, 마땅히 장솔 3군. 예. 이 장자는요, 위에가 장수장자고 밑에 큰 대자죠. 그래서 이 장은요, 왕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예요. 총사령관. 그러니까 마땅히 왕사인 제가 3군을 서울 이끌어 북정 중원. 예, 중원은요, 역사적으로는 그 중국 대륙 중앙부의 핵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위나라를 평정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남쪽도 평정시켰으니 그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끝냈으니 이제 마땅히 북쪽으로 가서 위나라를 쳐야만 하겠습니다. 서갈, 노둔, 양재, 간흉. 서갈, 서자는 이제 거의예요. 거의. 갈은 다할 갈자죠. 그래서 거의 다하다. 무엇을? 노둔. 자신의 그 모자람을 겸칭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 노둔함을 거의 다 바쳐서. 양재, 간흉. 한나라 왕실을 망친 그 간흉들을 양재, 물리칠 양, 제거할 제자. 그래서 간흉.
한나라 왕실을 뺏어간 그 조조 이하 간용들을 다 제거하고 흥복 한실, 한나라 왕실을 다시 부흥시켜 환어구도, 구도, 옛 성도로 돌아가는 것. 자, 이것이 신소의 보선제, 신하가 선제께 보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폐하지 직분야, 폐하에게 충성하는 직분, 본분야입니다. 짐작, 손익, 충언. 짐작은 술을 따라주는 것을 짐작이라고 하는데요. 술을 따라줄 때 그냥 콸콸콸콸 따르지 않지요. 술잔에 술이 얼마나 잠겨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짐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짐작, 손익을 짐작, 계산하면서 충언. 충언을 다 올리는 것에 이르러서는 즉 유지, 윤지, 임야, 갑유지와 비의, 동윤의 임무야입니다. 갑유지나 비의나 동윤들은 궁중에 남아서 손익계산을 잘 따져보면서 황제에게 아낌없이 충언을 다하는 것이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북벌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다 하죠. 폐하, 탁신, 토적, 흥복지, 효. 원컨대 폐하께서는 토적, 흥복지, 효. 도적을 토벌하고 흥복, 한나라 왕실을 부흥하는 그런 임무를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불효즉,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즉, 티신지제, 신하를 다스리는 이로서 선제지 영, 선제의 영전에 고하시고, 무흥덕지언, 만약에 흥덕지언, 폐하의 덕을 일으키는 충언의 말이 없다면, 책, 유지, 윤 등지, 창기구, 그 각유지나 비의나 동윤 등의 게으를 그 게으름을 책하심으로써 창기구,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소서. 폐하, 역의 자모, 자추선도, 폐하, 역의 자모, 폐하께서도 역시 마땅히 자모, 스스로 깨하시어서 이 자추선도. 이 자추는요, 물을 추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하셔서 선도, 좋은 방법을 자문하시되, 물으시되, 찰납아언, 좋은 말을 살피어 받아들이셔서 심추 선제 유조, 선제의 유언을 심추 깊이 따르소서. 유비의 유언이라면 유비가 죽을 때 유선에게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물이 선소의 불위, 선이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해야 하며 물이 악소의 위지, 악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유조입니다. 신불승 수은 감격, 저는 은혜를 받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당 원리, 지금 당 원리, 먼 길로 떠나가게 되니 임표 표문을 대함에 눈물이 흘러내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모양이 채자고요. 읍자도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울음입니다. 표문을 대함에 눈물이 흘러서 부지소언,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웅 5년 평북 대도독 승상 무향후 영익 주목 진액 외사 제갈량 씀. 이것으로 제갈공명 출사표 읽어보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